외할머니께서 허리디스크가 심하셔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고 병원에 잠시 갔다 왔는데 차 문짝이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오른쪽 앞뒤 문짝이 안쪽으로 파여 있더라고요. 노란색으로 스크래치가 심하게 되어 있었고 긁고 연락도 없는 거에 모자라 컴파운드로 대충 닦기까지. 참 살다 그런 사람은 처음 봤는데요. 산지 1년 된 산타페 프로비였는데 병원 주차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다 뒤져서 그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 그 사람한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차를 그따구로 세워놓고선 뭐? 이러는 겁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제가 그 차를 엄청나게 아꼈던 탓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욱하는 순간 긁은 게 내가 긁은 거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라는 말에 그만 말싸움으로 번졌네요. 결국 사건이 커져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결국 가해자 측이 수리비용이나 그런 거 다 보상해주고 잘못도 다 인정한다고 해서 문짝, 휠, 범퍼까지 싹 다 교환했습니다. 한 몇백만 원 나오더라고요. 저는 편의점에서 오래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진상들이 많았는데 그중 한 가지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라면 왕 김대리. 대리기사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야, 알바, 컵라면 10개만 줘봐라. 냉 드릴 테니까 가져오세요. 여기서 흠칫하더니 아, 너가 가져와. 살짝 빡쳤지만 추운 날 고생하시는 대리기사님들에게 화를 낼 수가 없기에 댁이 무슨 라면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서요. 그러니 가져와요. 그러자 대리기사가 아, 요즘 애들은 하면서 라면을 가져왔어요. 라면 계산이 끝나니 물 좀 부어달라는데 여기서 이제 참던 게 터지더라고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나서 편의점에는 알바생이 먹으라고 페트병 물을 하나씩 까둔 게 있는데 컵라면 10개를 닦아서 스프까지 넣은 다음에 찬물 다 부었습니다. 이때 대리기사 표정이 대박. 엄청 욕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저 막 찾고. 저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죠. 원하는 대로 부어드렸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욕하고 난리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참고로 편의점이 유흥가 근처라 경찰이 부르면 바로 왔어요. 대리기사는 욕을 계속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저기요 라면 가져가셔야지 하면서 봉지에 차곡차곡 쌓아줬죠. 아저씨는 옴짝달싹 못하고 양손에 찬물이 들어있는 컵라면을 들고 있는 게 되었죠. 안녕히 가세요 하니까 그 아저씨는 밖에다가 라면을 다 던져버렸는데 CCTV에 다 찍혀서 사장님이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서 다시 와서 고개 숙이고 사과 3번 이상 하고 갔습니다. 꼴 좋네요. 4년 전 중학생 때 학원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모든 자리는 꽉 차 있었고 남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서 가던 도중 옆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 중 한 명이 끙끙 앓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 불편한가 하고 신경 쓰였는데 생리 때문에 몸이 불편하셨나 봅니다. 두 고등학생 앞에 앉아 계시던 아저씨께서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앉으시라고 하셨고 고등학생분은 괜찮다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고등학생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 고등학생을 밀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필 밀칠 때 배를 세게 밀었는지 그 학생은 아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남자분께서 뭐 하는 짓이냐며 차분하게 말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너 몇 살인데 어디서 말대꾸냐, 어른한테 말대꾸 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생리하는 거나 애 낳는 게 뭐가 아프다고 찡찡거리냐, 나 때는 말이야 와 같이 꼰대집과 여성을 비방하고 성희롱을 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묵묵히 듣던 고등학생의 친구분이 나서서 할아버지 얘기 끝나셨어요?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 거면 어른다운 태도를 좀 보이세요. 할아버지 지금 이러시는 거 개념이 없는 애새끼 같아요. 요즘 애들도 어른보다 개념 있는 친구들 많은데 근데 할아버지는 요즘 애들보다도 못하네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성희롱이에요. 계속 녹음하고 있었는데 같이 경찰서 가실래요? 아니면 자리 비키시고 조용히 가실래요? 대략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이 새끼가 라고 말한 뒤 노발대발하며 고등학생의 핸드폰을 뺏으려는데 옆에 있던 자리를 양보하시려던 아저씨께서 할아버지를 막았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혼자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신 할아버지께서는 폭력으로 고소할 거다, 아픈데 돈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찡찡거리셨습니다. 이때 아저씨는 아이고 그게 아프세요? 여자가 생리하거나 임신할 때 그거보다 100배인가 봐요. 경찰에 신고하실 거면 신고하시고 어차피 이 여학생한테 위협 가하신 거 막은인 거니까 정당 방위예요. 조용히 버스 타고 가시고 아니면 경찰서 같이 가시고 라고 하니 할아버지께서는 얼굴이 붉어지시고 버스에서 급히 내리셨습니다. 그때 아저씨랑 고등학생으로 보이던 분도 카리스마 넘치시고
정말 멋있으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북한 이탈 주민이셨어요. 선생님은 2003년쯤에 북한을 이탈했다고 알려주셨는데 제게 남한 말을 알려달라고 하며 도움받으셨어요. 2학기가 시작될 때 선생님이 그동안 선생님 도와줘서 고맙다고 햄버거를 쏘시겠다고 하셨어요.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 선생님이 어릴 때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고등학생 오빠들이 쌤과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인상이 무서운 오빠 한 명이 그거 네 선생님 사진이냐? 하고 제 손에 있던 사진을 낚아챘어요. 그러더니 사진을 보고 이야, 이거 후진국 개쓰레기 북한 사진이네. 북한 놈들은 다 죽어야 돼. 하고 사진을 꽉꽉 밟는 거예요. 그러더니 씹고 있던 껌을 우리 테이블에 뱉기까지 했어요. 니들은 우리 상대가 안 돼. 지금 니네 나라가 유명해진 건 다 우리 탓이야 이년아. 하고 지랄을 떠는 거예요. 나 진짜. 그러더니 쌤이 콜라를 그 고등학생 오빠한테 뿌렸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서 우리 쪽을 쳐다보는데 그래, 나 북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탈해 왔는데 니들은 도와준 거 있냐? 그리고는 화가 난 쌤이 경찰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경찰 아저씨께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경찰 아저씨가 듣다가 일단 학생들이 이분께 피해준 것 같으니까 경찰서로 갑시다. 그러더니 그 오빠들이 쌤 발목 잡고 살살 빌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제가 언제 북한 욕했다고 그러세요. 아까 제가 말을 좀 가려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경찰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제가 말했어요. 저기 오빠들이 우리 쌤 북한 주민이라고 욕하면 재판에 넘길 거야. 그러니까 큰 소리 짓거리지 말고 꺼져. 아무튼 이렇게 끝내고 소동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손님분들은 우리 보고 잘했다며 버블티를 시켜주셨어요. 선생님이 같이 복수해줘서 고맙다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쏘셨어요. 정말 시원하고 배불렀던 시간이었어요. 아참, 그 오빠들은 경찰서로 갔는데 3시간 동안 진술하고 겨우 나왔다네요. 순진한 얼굴의 성격은 도베르만, 친구들이 절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태 살아오며 온갖 인성 파탄자들의 타겟이 되긴 했지만 톡톡히 갚아주며 살고 있는 한 20대 중반 여성이에요. 매번 사이다 썰을 보기만 하다 한번 공유해보자 싶어 써보니 가볍게 즐겨주세요. 여름방학이 시작되며 중학생이니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저와 부모님의 의견 일치에 좀 유명한 큰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예습이라곤 1도 안 했던 전 완전 백지머리로 시험을 봤고 하필 문제도 2학기 선행. 학교에선 나름 중상위권이던 전 하급반으로 배정을 받았죠. 그 반에 다른 학교 다니던 그 반 일진 실세급이라 여겨지던 A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게 절 건들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사소한 장난질과 돈을 요구해도 뺏어보려 해도 무시를 했더니 신체적 괴롭힘 시전하더라고요. 처음엔 견딜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송곳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찌를랑 말랑 하더니 나중엔 찔렀고 이에 그냥 참던 저는 폭발해버렸어요. 학원 가기 전 그 애 다니는 학교에 마침 제 친구가 있어서 연락해서 대화를 했더니 A를 엄청 착한 애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가시 떨고 살았나봐요. 그래서 전 친구를 학원 마치는 시간에 불렀죠. 그리고 대망의 학원길. A가 제게 친한 척을 시전하며 또 어김없이 송곳으로 장난질하면서 건물을 내려왔는데 마침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전 아주 친근하다는 듯 외쳤죠. 야! 이 언니 나왔다! 야, 내가 언니면 언니지. 조그만 게 뭐래? 이에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제 친구를 발견한 A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가는데 제 친구가 그런 A를 보며 절 자기와 제일 친한 친구라 소개하고 같이 분식집 가자며 저와 A의 팔짱을 끼며 전진! 거기서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야, 니네 학교 요즘 좀 위험하게 놀더라? 어? 뭘 위험하게 놀아? 아니, 우리 반에 어떤 애가 니네 학교인데 송곳으로 찌르려고 들면서 남 괴롭히는 노래 하더라고. 나름 밀진애라던데? 미친. 어떤 또라이냐? 야, 이름 뭔데? A가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걔, 우리 반의 니네 학교 A 하나야. 쟤 막 담배도 핀다던데? 친구랑 A 정적. 그래서 제가 친절히 학원 내려오면서 찌를락 말락 장난치다 제 친구 보고 급히 주머니에 숨긴 송곳을 알려주는데 정말 있으니까 친구 분노 폭발해서 A한테 욕 그러면서 걔가 은근 일진짓 할 때 녹음한 거랑 저한테 보낸 문자 보여주니 결국 A는 제 친구 A의 뒤에서 일진 행사하던 거 학교에 까발려지고 저에 의해 일진이 아니었던 게 학원에 밝혀지며 학교와 학원에서 은따가 되었고 제가 거기 다닌 3년 동안 복도에서라도 상급반인 저와 마주치면 눈을 돌리면서 피해 다니더라고요. 내가 근무하는 곳에 여직원이 하나 있어. 전형적으로 칼퇴근을 위해서 지 업무 미루고 온갖 구라를 치는 스타일이야. 평소엔 내가 좀 까칠한 스타일이라서 그랬는지 나한테 따로 업무를 미루거나 하진 않았었는데 오늘 무슨 약속인지 칼퇴근하려고 퇴근 30분 전에 나한테 와서 일을 넘기더라고. 내 일과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이었거든. 자판기 커피 하나 주면서 말하길
호돌씨, 이거 내일 실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건인데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요. 좀 부탁해요. 저 지금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아, 실장님께서 이거 내일 출근할 때 결제 맡으라고 하신 거라서 좀 부탁할게요. 그럼 잘 부탁해요. 저 그럼 이거 보고해보고 처리합니다. 네. 바로 실장님에게 전화했지. 실장님이랑 좀 친하거든. 아, 왜? 실장님, 내일 아침까지 실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건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일 맡기고 갔는데요. 뭐부터 처리할까요? 두 가지 다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요. 뭐? 그런 거 없는데? 아, 이번 주까지 해놓으라고 한 건 있었는데 혹시 서류 보완 건이냐? 네, 그건데. 그걸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너한테 짬 처리하고 퇴근을 했다고? 네, 어쩔까요? 기다려봐. 그거 이번 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너 일 시키고 퇴근하냐? 헐, 정말이에요? 그러더니 1시간 정도 뒤에 똥 씹은 표정으로 다시 회사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 날 보자마자 제 거 서류 어딨어요? 난 완전 개빡친 상태에서 적반하장까지 시전하니까 기분이 아주 더러워져서 이보세요. 이거 실장님께서 이번 주까지 제출하라고 하셨다고 확인했는데 왜 본인 일을 짬 처리시키고 갑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가던지 말던지인데요. 본인 일은 본인이 마무리해야죠. 솔직히 아까 급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약속은 안 늦으려고 하는 거 보면서도 웃겼는데 거짓말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진짜 어이없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날 한 4초쯤 죽일 듯이 꼬라보더니 눈알 시뻘개져서 화장실로 달려가더라. 난 내일 다 끝나서 정리하고 나오는데 끝까지 화장실에서 뭘 쳐하는지 안 쳐나오길래 실장실 가서 인사드리고 그 여자가 준 서류 실장님한테 드렸지. 실장님이 내 얘기 듣고 괘씸해서 전화해가지고 네가 직접 오늘까지 처리 안 하면 넌 뒤지는 거라고 지랄해서 다시 돌아온 거라더라. 퇴근하려고 회사를 나왔는데 전화 겁나 오더라고. 서류 어디다 뒀는지 말 안 해주고 나왔으니. 저는 여성 전용 독서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며 나름 열심히 행복하게 살던 도중에 독서실에 진상이 등장해버렸어요. 그 사람을 민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의 대표적 진상짓을 세 가지만 꼽으라면 독서실 내에서 음식 섭취, 독서실 자리 엄청 더럽게 쓰기, 떠들면 스마트폰으로 만화나 소설 보기. 사장님 제외 모두의 불만이 쌓여가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제가 모의고사를 보고 오답노트 숙제가 있어 숙제도 하고 중간중간 청소와 관리 업무를 보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실수로 관리실 문을 덜 닫은 채 나왔죠. 그런데 자리로 가보니 민씨가 제 오답노트는 아무렇게나 밀어버렸는지 다 바닥을 뒹구는데 가자나 씹으며 관리자용 컴퓨터를 인터넷에 열중이더라고요. 화가 치솟을 대로 치솟은 전 민씨에게 다가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지금 뭐하세요 여기서? 컴퓨터 여기밖에 없으세요. 여기서 컴중인데? 여기 관리자의 출입 금지고요. 컴퓨터 쓸 일 있으면 관리원 있을 때 양해 구하고 하는 게 규칙이에요. 나가주세요. 야, 내가 왜 너 같은 어린 년한테 왜 양해까지 구하고 하냐? 그리고 너나 나가 X나 찌질하게 생긴 게 개나 되네. 인연이 내가 그래도 존대해주고 예의 있게 얘기했건만 오냐 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없앤다 라는 생각으로 이 전입근을 놓았습니다. 전 그대로 민씨 자리로 갔고 민씨 가방으로 추정되는 에코백에 짐을 다 쓸어놓고 관리실로 돌아가 의자 그대로 민씨를 옆으로 치우고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민씨 퇴출과 등록 금지를 진행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민씨 그거 보면서 너 내가 이모한테 다 말하겠네 어쩌겠네 진짜 지랄지랄 상지랄을 하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나 잘려도 상관없으니 말하라고 짐가방 밖에 내다 놓고 지랄하는 민씨 질질 끌어다 밖에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사장님께 바로 전화했어요. 저 민씨 쫓아냈다. 그동안 독서실 규칙 따위 아랑곳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사장님 말대로 참았는데 관리실도 함부로 막 들어온다. 사장님의 분노가 터지셨어요. 저희 사장님 공부 안 하는 거 못하는 건 이해해도 남에게까지 피해주는 거랑 예의 없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사장님과의 전화를 끊고 일하다 퇴근했고 그날 밤 스프라이트를 들이켰어요. 그날 저녁 늦게 민씨가 자기 어머니 대동에서 사장님에게 따지기 위해 독서실을 왔는데 그 타임 알바 언니가 증거 찾기에 열을 올려 사장님에게 말해서 독서실 안에 모든 CCTV를 돌리며 민씨가 진상짓을 할 때마다 다 캡처를 따놨고 사장님은 그걸 지인과 민씨에게 보여준 뒤 저와의 일에 대한 것도 해결하기 위해 제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민씨가 한 말을 토씨 하나 안 빼고 다 얘기했고 민씨 말만 듣고 와봤던 민씨 어머니도 증거 사진과 저와의 통화에 기겁하며 독서실에서 메타작과 민씨에게 자필 반성문 쓰기를 시킨 뒤 직접 독서실 문에 붙이고 그러다 동성물 이런 거 보는 것도 걸려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이 박살났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귀 잡힌 채 끌려갔다네요.
저는 용기를 내 먼저 부조리를 바로 잡아줬다며 사장님께 보너스까지 받으며 마무리되었답니다.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동생이 아빠를 닮아서 밖에서 수줍음도 잘 타고 다른 사람과 친하지도 않은 진성 아싸 체질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친구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엄마께서 여러 방면으로 동생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리 엄마랑 저랑 동생이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도 자기들끼리 놀며 제 동생을 왕따시키고 심지어 어느 날은 게임하다가 동생보다 어린애가 제 동생에게 화내고 때리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계속 참으시다가 결국 분을 삭히지 못하시고 교회 애들에게 여러 명이 한 명 소외시키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는 말을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제 동생을 때린 애는 놀라서 울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그랬다고 혼난 애들 부모님이 엄마에게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정확히는 못하셨죠. 왜냐하면 저희 엄마께서는 교회 세울 때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이고 나이도 다른 엄마들보다 많으시고 교회 사람 몇몇 분의 전 상사이셨으며 그분들도 엄마의 성격을 아시고 엄마가 수제자 목자라는 저희 교회에 원년 멤버들이 갖고 있는 직위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엄마를 도와드리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 이후로는 교회 애들이 동생을 안 괴롭히고 그럭저럭 어찌어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 알바 겸 스키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단체로 사람들이 와서 긴장 중이었는데 갑자기 강습생 분들 중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분께서 아 진짜 추워 죽겠네. 야, 네 장갑 벗어봐. 나랑 바꾸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 진짜 선생님 나이가 어렸을 때 이해를 못하나? 야, 네 그렇게 하면 강습비 안 준다? 니만 손해야 X야. 이 말 듣고 짜증과 동시에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온갖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진짜 강습하기 싫더라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체였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지체를 할 수 없어 친구 강사에게 맡기고 올라갔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어 강습을 잠시 멈추고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 여성분이 계시는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 여성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었어요. 저에 대해 험담하고 비웃고 아 진짜 말문이 막혀 어이없어 하는데 친구 강사가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왜 제 여자친구한테 그따구로 말하는 거예요? 입이 쓰레기여서 그딴 말밖에 안 나오나? 우리도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줌마.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고요. 흘린 입이라고 막말 퍼붓고 그딴 식이면 저희도 강습 안 해요. 제 여자친구 여기서 유명한 강사예요, 아줌마. 아줌마 말고도 강습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줄 섰어요. 오전 강습료 안 받을 테니까 이만 여기서 나가주세요.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저런 식으로 대처해야지 생각해두고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여성분은 저에게 보였던 당당한 기색은 오간데 없어져서는 얼굴이 빨개지고 욕을 하시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했던 데스크 바로 옆에는 백화점 VIP 고객들을 위한 라운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루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VIP 라운지 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궁금한 마음에 직원 통로로 이동을 하는데 저랑 친한 보라 언니가 머리부터 쫄딱 젖은 채로 통로에 있는 냉장고에 기대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언니들도 당황한 얼굴로 연신 수건으로 보라 언니를 닦아주고 달래주고 있었죠. 언니!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아니, 나 진짜 그만둬야 될까봐. 보라 언니는 우느라 말을 잇지 못했고 보다 못한 주변 언니들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날은 보라 언니가 진상 고객의 눈에 들어왔나봐요. 자리에 딱 다리를 꼬고 앉더니 보라 언니에게 손가락으로 지시를 하기 시작했대요. 야, 내 차 갖고 와. 너 김보라? 네가 갖고 와. 고객님 여기 차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디 버릇없게 허리를 펴고 나를 내려다봐. 무릎 안 다쳐? 아 네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야, 차가 너무 차갑잖아. 너 이런 차 마실 거야? 어? 마실 거냐고. 네? 고객님? 저희 방금 포트로 끓인 물로 차 내려드린 건데 다시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 네가 보기엔 이게 지금 방금 끓인 물이야? 네가 먹어봐. 그럼. 내가 이 백화점에서 얼마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어? 내가 매달 1,000만 원 쓰는 사람이야. 알긴 알아?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다른 직원들이 보라 언니를 데리고 나오고 가장 직급이 높은 다른 직원이 그 진상을 응대하기 시작한 상황이 되었어요.
보라 언니는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준비를 돕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진상 고객이 진정이 됐는지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얼마나 VIP들을 우습게 알겠어. 안 그래? 그렇게 한참 진상 고객이 혼자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데 그때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우아한 여성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진상 고객 앞에 섰어요. 야, 너 입 다물어. 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 입 다물라고. 아니 저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세요? 그리고 무슨 상관인데 나서시냐고? 그러다가 진상 고객이 중년 여성을 훑어봤는데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 이런 것들이 명품처럼 보이진 않았는지 기세등등해져서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딱 보니까 여기 VIP 라운지도 간신히 들어온 것 같은데 아줌마 여기서 그런 식으로 직원 편들면 안 돼요. 어? VIP들 수준 떨어지게 그러면 되겠냐고.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중년 여성이 지갑을 꺼내더니 자신의 백화점 카드를 꺼내 진상 고객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간신히 VIP 라운지에 들어온 내 카드, 네가 봐. 그때 주변에서 언니들이 조용히 탄성을 질렀어요. 야, 대박, 저거 블랙 다이아몬드 회원 카드야. 헐, 미쳤다. 저거 받으려면 한 달에 2억인가 써야 되는 그거 아니야? 맞는 듯 미쳤다. 와. 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는지 진상 고객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고, 너 아까 네 입으로 그랬지. 너 한 달에 이 백화점에서 1,000만 원 쓴다고. 여기 지점에서만 1,000만 원 쓰니? 여기 백화점은 명품도 안 팔던데. 넌 뭐 천원마트에서 10만 원치씩 구매하니? 어디 저렴하게 그지없게 굴고 있어. 여기 일하는 애들이 네 종이야? 아니면 네가 막 대해도 되는 네가 고용한 애들이야? 너같이 갑질하는 애들이 꼭 다른 사람들까지 욕먹게 하는 거야, 알아? 내가 백화점 VIP 리스트에 이의 제기해줘? 그 말에 한참 어버버거리던 진상 고객은 자신의 가방을 들고 급하게 자리를 떴고 중년 여성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직원들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어요. 소란 피워서 미안합니다. 제가 서울지점 라운지 VIP 고객인데 친구 만나러 이 근처 왔다가 도저히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리고 아까 물 맞은 직원분께 이거 전달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중년 여성분은 조용히 무언가를 카운터에 올려두고 저희가 대답할 새도 없이 자리를 떠났고 호기심에 저희는 두고 가신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백화점 상품권이 자그마치 50만 원이나 들어있었고 저희는 연신 벌어진 입을 다무느라 고생했죠. 꼭 돈이 많다고 멋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멋지게 약자편에 서주신 그분의 모습이 저희에겐 너무나 사이다였습니다. 친구랑 오랜만에 저녁도 먹을 겸 해서 뼈해장국 먹으러 갔었거든요. 저희 식사하고 얼마 안 있다가 노란 옷을 입은 강아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친구가 저거 시각장애 안내견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했죠. 정말 기특하고 좋은 일 하는 강아지구나 해서 기분 좋게 보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 커플이 종업원을 부르더니 남자가 왜 강아지를 식당에 들이고 지랄이야. 개털 들어가면 어쩔 건데.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거부하면 안 된다고도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방장의 사장님은 이때까지 모르셨는데 종업원분이 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달했는지 갑자기 주방에서 튀어나오시더니 어떤 새끼야 이러면서 튀어나오셔서 남자가 똑같이 왜 식당에 개를 들이냐고 똑같이 따졌는데 사장님이 당신 먹은 거 돈 안 받을 테니까 꺼져 그냥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주위에 다른 분들도 놀랐죠. 너 같은 손님 필요 없다고 빨리 안 꺼지냐고 그러시는데 그 와중에 그 장애인분 자기 때문인 거 아는지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 종업원이 잡으시고 커플은 자기들한테 계속 왜 그러냐고 그러고 사장님 운동하신 분이신지 몸이 상당히 좋으셨는데 빨리 안 꺼져? 이러니까 커플 얼굴 시뻘개져서 남자는 혼자 욕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후로 사장님께서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손님들에게 수육 한 접시씩 돌리시고 그 장애인분한테 저희 식당 불편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지각 각이다. 왜 실하냐? 10초 차이로 지각. 야,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아, 나 안 돼. 우리 자기랑 먹기로 했음. 개부러운. 오늘은 혼밥인가? 날씨 그지같이 덥네. 뭐야? 이거 새치기 아닌가? 내가 그래서 나 덥고 짜증나는데 이것들은 뭐야? 뒤에 사람들 생각도 안 하나.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저기요. 네? 그쪽 친구분 아까 끼어들게 하신 거 봤는데 뒤로 보내시죠. 가뜩이나 기다린 사람 뭐가 됩니까? 뭔 소리야. 제 친구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거거든요. 그리고 고작 이 정도로 남자가 쪼잔하게 구냐? 뭐?
너 방금 뭐랬어? 이게 진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그쪽이 당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태도는 뭐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별꼴이야. 진짜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 타세요? 진짜 존나 밥 먹기 힘드네. 그리고 싸우자는 건 그쪽 같은데. 자자자, 두 분 서로 그냥 좋게 푸시죠. 다른 분들도 보는 눈이 많은데 잊지 마시고. 그래, 민폐일 테니까 그만해. 아니 근데 저 인간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막 뭐라고 욕했단 말이에요. 당신 학생회 고발할 거예요. 경비 아저씨, 이 사람 학부랑 이름 좀 적어주세요. 이거 진짜 선 넘네. 안 되겠네요. 그냥 경찰 부르죠. 솔직히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역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좋게 끝낼 생각이 없어졌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솔직히 이게 그렇게까지 커질 일은 아니었는데 좀 꼬여서 CCTV를 가려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있던 일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CCTV 먼저 확인하시죠. 아무래도 여자분 쪽이 먼저 시비를 거신 것 같은데요? 이분께서 고소할 의향도 있다고 하셨으니 사과 안 하시면 같이 가서 진술서 쓰시면 됩니다. 여자분도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서해 가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런저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진작에 그럴 것이지. 네, 뭐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저도 그냥 뭐 넘어가도 되는데 방금 전 같은 태도에 화가 나서 뭐 고생했어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어요. 그 여자애들 이번 일로 나름 따끔하게 혼이 났으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죠. 최근의 일 중에 제일 사이다였어요. 오빠가 대학 졸업 전 조만간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는 폭탄 발언을 꺼냈어요. 평소 여자친구에 대해 별로 얘기가 없던 오빠였기에 저와 부모님은 새 가족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나날을 보내던 중 오빠가 여친을 데려왔고 저와 부모님은 오빠와 여친을 반겼어요. 근데 집을 들어오는 오빠 여친의 표정이 마치 못 볼 것을 봤다는 듯이 썩어 있었어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부모님의 기쁨과 텐션을 진정시키며 거실로 데려와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때부터 저와 부모님은 이 여자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뭔가 무시하는 태도와 표정에 점점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소개가 끝난 뒤 오빠가 여친을 데려다 주러 가고 저는 부모님과 얘기를 시작했어요. 명품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비싼 것만 두르고 왔고 은연중에 하는 말에서 느껴지는 돈 밝히는 것들 특유의 뉘앙스가 있었기에 돈에 미친 여자라는 걸 눈치챘고 저희 부모님이 오빠가 오자마자 작전에 착수하셨어요. 손님이 왔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며 약속을 잡았고 대망의 그날 그 여자 자리에 앉으면서도 거지들이 용케 이런데 돈을 쓰냐는 눈빛으로 저희 가족을 봤지만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실 쯤에 그 여자의 표정은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사실 그 건물 두 채 저희 부모님 거라 사장님들도 묘하게 윗사람 대하듯이 하니 뭔가 느꼈는지 안절부절하다가 곧 사근한 태도로 굴었지만 저희 부모님 사이다를 터뜨렸어요. 오늘 보니 우리 집이랑 참 안 어울리네. 우린 소탈하고 돈으로 사람 구별 안 하는 사람을 원하지. 돈에 미쳐서 행동하는 짐승은 싫은데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셨고 조용하게 있던 오빠도 그 여자에게 소개하는 태도에 데려다주면서 싸웠을 때부터 정 다 떨어졌고 네가 야금야금 빌려간 돈 일주일 내로 갚아라. 안 갚으면 네가 돈 빌린 증거 다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보던가 라고 하며 오빠는 그 여자와 헤어졌어요. 그 여자 울먹울먹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며 그 일은 마무리되었답니다. 제가 입학한 고등학교에는 일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썼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겁없이 일진 선배 등을 엄청 때리고는 마하 속도로 도망쳐 버렸어요. 열이 받은 선배가 돌아볼 땐 지켜보던 제가 있었고 제가 그런 짓을 한 줄 알고 저는 그때부터 그 일진 선배의 눈에 단단히 들어 찍히게 되었어요. 그 뒤부터 일진 선배님들께서는 지나가다가 저만 봐도 째려보고 각종 이상한 소문을 내며 저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저는 전학을 가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일 힘든 삶의 연속이었는데 어느 날 일진 선배들이 대놓고 꼽을 주는데 야, 공부도 못하는 게 뭔 학교야. 네가 스카이나 카이스트나 인서울대학 가면 나 평생 네 시종 든다. 저는 그 말에 그럼 선배 제가 인서울하면 선배 평생 제 시종 될 거죠? 그럴 거야. 근데 네가 거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저한테 꼽을 줬는데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저는 어떤 대학을 갈지도 제대로 못 정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B급. 그 오랜 세월 이후로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수능 볼 날이 가까이 오자 제 시종한다며 제안 걸던 선배가 밤에 찾아와서는 야, 너 수능 때 보자. 원래
원래도 열심히는 해야겠다 싶었지만 역으로 수능 때 잘못하면 평생을 제가 당하고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수능 그 전날에 24시간 중에 10분밖에 못 자 부담이 큰 상태로 임했어요. 수능이 끝나고 수능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S의대를 붙어버린 거죠. 다음날 선배가 절 찾아왔어요. 너 어디 붙었냐? 나보다 좋은 대학 못 붙었지? 하면서 자기가 붙은 대학을 말하는데 뭐 어디 들어본 적도 없는 지방대를 붙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저 서울의대요. 선배가 말이 없어지더니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 이후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배 약속이 안 지켜요. 언제 한번 연락주세요. 제 시종님.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제 성적이 나름 평균 이상을 달렸었는데 어느 날 시험을 볼 때 제 뒤에 있던 애가 저를 콕콕 찌르더라고요. 뭐지? 뭐 빌려달라는 건가?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고 반응하자 3번 답에 뭘 적었는지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별 생각 없이 알려줬었는데 제게 물은 걸로 작성하고 본인 성적이 오른 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니 어처구니가 없어져서 무시했는데 아주 집요하게 귀찮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어쩌지? 하고 고민만 하던 어느 날 사회시험을 볼 때 주관식 답을 묻더라고요. 저는 초고속 통신망으로 썼기에 그리 알려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인터넷이 답인 것 같아서 수정해서 냈어요. 시험이 끝나고는 왜 오답을 알려줬냐고 따지더라고요.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거기에 반응 안 하고 무시했더니 그 이후로는 안 묻더라고요. 딱히 일부러 한 건 아니었지만 진작 이럴 걸 그랬네요. 그 이후로 졸업 후에 연락이 아예 끊겼었는데 지금은 뭐 하며 사는지 궁금하네요.